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수도직업전문학교에서 전력공학을 담당하고 있는 이만채라고 합니다. 자, 전력공학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이 전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잘 사용해야 되죠. 잘 사용하려면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전력공학은 어디에서부터? 발전해서 부하까지 전체를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 그럼 발전에 해당하죠. 선로는 송배전에 해당하죠. 송전과 배전입니다. 여기는 부하에 해당합니다. 그럼 발전에는 뭐가 있느냐? 여기서 이제 출제 한 3문제가 출제가 될 텐데, 2-3문제. 발전에는 수력, 화력, 원자력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력공학에서는 수력, 화력, 원자력, 여기서 한 2-3문제가 출제가 되고, 신재생 에너지 부분은 전력공학에서는 거의 묻지 않습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등 얘네들은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서 물어볼 거예요. 자, 어쨌든 발전된 전력을 부하까지 옮겨주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전선로라고 하죠. 송배전, 전선로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전선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전선로로 갈 때는 항상 뭐가 있다? 이 변전소로라는 것을 거치거든요. 이 변전소를 거치고 여기서는 여러 가지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송배전선로, 송배전 부분, 회로망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구성은 어떻게 하고, 또 공급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 결론은 뭐자 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게 뭐예요? 선로에서 손실 및 전압 강화 등을 줄여야 됩니다. 얘를 줄여야 돼요. 그러면서 뭐가? 사고가 없어야 되죠. 사고. 이런 차원에서 항상 염두해야 돼요. 손실, 전압 강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없으면서 뭐다? 효율 좋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하려면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공급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관리를 어떻게 하냐. 효율적인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차원에서 항상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은 뭐예요? 전선이죠. 전선. 그래서 전선의 구비 조건,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는 거거든요. 항상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게 뭐냐? 그러면 발전된 전력을 부하까지 보는데 어떻게? 전선이죠. 그럼 전선은 어떤 전선이 있으며, 전선은 그러면 구비 조건은 뭐냐? 이 전선의 구비에도 뭐가 있다? 공중에 따는 거. 그 전선에는 뭐가 있다? 가공전선이 있고, 땅속으로도 가지 않습니까? 미관상 지중전선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구성은 뭐냐?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같이 그런 원리를 생각하는 항상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목적을 생각해야 돼요. 목적. 손실, 전압 강화, 어떻게 효율 좋게, 사고 없이, 이런 것들을 계산해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 선로에 뭐가 있다는 것을, 선로에는 계산할 수 있는 어떤 정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따져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저항, L, C, G들을 가지고 계산해 보자. 만약에 손실이 많으면 계산해서 없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걸 계산하는 것을 뭘 이용해서 한다? 선로에 있는 어떤 숫자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자. 그리고 선로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따져서 그런 현상이 없도록 어떻게 할래?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계산해 보자. 그 다음에 선로의 구성은 어떻게 있느냐? 단거리 선로다. 단거리 선로에 있던 뭘 가지고 계산을 해?
중거리 선로는 뭘 가지고 걸래? 장거리 선로는 어떻게 간당간당하게 계산할 수 있을지를 한번 따져보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전력공학은 전기의 주다. 전기를 잘 써야 되거든요. 이런 걸 이용해서 잘 쓴다. 그러면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선로를 해석할 때 뭘 가지고 해석하냐? 해석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따져보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핵심적인 거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선로도 뭐가 사고로부터 방지하고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또 경제성을 따지기 위해서 우리는 중성점 접지라는 게 있거든요. 중성점 접지 방식이 4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을 쓰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 법에 가면 전기설비기술지능 기준에 가면 이 중성점 접지를 우리는 개통접지라고 해서 별도로 이 얘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서로 과목 간에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알아야 돼. 그러면 직접 접지를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직접 접지를 하면 아무튼 경제적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따져보자. 아주 경제성에서 아주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거라는데, 근데 항상 뭐가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 유리하면 꼭 뭐가 발생합니다. 유리한 대신에 반대급부가 있어요. 안 좋은 점이 나타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유리하니까 직접 접지를 하고 그 반대적으로 발생하는 유도장애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책을 세워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관리하자?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학은 항상 뭘 형성한다? 에타, 효율입니다. 효율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관리할 때 또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느냐? 만약에 여러분들 사용하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누차 말씀드리는 우리 운전하고 가다가 앞에 사고가 우려되면 브레이크를 밟듯이 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사고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사고에 대한 이 사고를 우리는 평형이다, 이제 불평이다 이 얘기할 거예요. 대칭이다, 비대칭이다. 어쨌든 사고에 대한 계산을 한다. 이것도 우리는 고장 계산이라고 그래요. 이 고장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고장 계산에서 뭐 한다? 결론적으로 차단기 용량 선정한다. 차단기 선정입니다. 차단기 선정. 자, 우리는 이 계통을 해석함에 있어서 부하 용량. 어쨌든 여러분들 한전에서 전기를 받아들이냐 부하에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돼요? 경제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럼 변압기 선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파트면 아파트, 학교면 학교에 뭐가 있어요? 변압기 용량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가진 것은 돈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1000kg를 사용하는데 그냥 10,000kg짜리 큰 변압기 용량 갖다 놓으면 뭐 아무 걱정이 없겠죠. 그건 비경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변압기 용량이라든가 그런 걸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은 뭘 이용해서? 자, 수용률이라든가 이건 설계라고 합니다. 수용률, 부동률, 부하율 같은 부동률, 부하율 등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계산하는 이것은 뭐 할 때 쓴다? 설계. 기본적인 용어 정도를 우리는 또 알아둡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전기 기사를 준비하시다 보면 기본 용어를 좀 많이 물어보거든요. 기본 용어입니다. 항상 기본 그 말의 뜻이 전체를 해석하는 데 아주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용어, 이런 용어들의 뜻, 사용하는 범위,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두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용어 이용해서 궁극적으로 뭐 하자? 변압기 용량 선정하자. 이런 정도를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런 걸 쭉 봐서 변전소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변압기 관리, 설비 운영이죠. 설비 운영, 변압기. 근데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변압기,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변압기라고 하시겠습니다. 아주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이 변압기를 기준으로 해서 다 이제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변압기 운용을 어떻게 할래? 변압기 운용하는 방법. 변압기가 사고 나면 정전이 오래됩니다. 다른 부차적인 기계들은 정전이 돼도 기계가 고장나도 정전 안 하고도 바로 연기를 쓰는데 이 변압기는 전압을 변성이 안 되면 전력을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력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상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여기서 요 과목에서 공부를 하고 어쨌든 이 전력공학은 추후에 이런 내용들, 큰 틀에서 이런 내용들을 꼭 물어볼 거예요. 어디에서? 2차 시험에서도. 2차 시험에 연계가 되고 2차 시험에서 거의 주가 뭐다? 계통 운영. 이 전력 계통에 대한 물음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러한 전력 계통 이해하시고 원리를 이해하시고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정도를 하시면 네, 자기 수준 취득의 길이 멀지 않을 것이다. 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건투를 빕니다. 수도에서 수도에서 한 번에 합격하세요.